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클라우드에서 근무 중인 김진웅이라고 하고요. 저는 넥스클리퍼 관련된 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앞전에 저희 CTO님과 그다음에 줄리어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제 저희 넥스클리퍼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넥스클리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넥스클라우드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CNCF라고 하는 재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솔루션 기반의 베이스로 하는 회사 중에는 최초로 실버 멤버로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실제 커머셜 서포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라파나나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중반쯤에 커머셜 서포트로 등록이 돼서 현재 컨설팅을 포함한 솔루션, 오픈소스 기반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코어가 될 수 있는 클레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비, 그리고 뭐 매트릭 아크 웹스톡, 익스포트 허브 같은 오픈소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오픈소스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희 프로덕트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객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환경을 쉽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안정성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요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의를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는 좀 여기 보시는 링크에서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에는 뭐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 다음에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툴인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미터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드 레벨의 오픈소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모든 목적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목적은 민첩성을 증가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대응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머지 특징들이 있는데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는 상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AWS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구글이나 다른 여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고 할 때 기존의 인프라 환경에서 이전하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환경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을 소모를 해서 이동을 하거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조금 덜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모든 이런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들이 이뮤터블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또 코드로서 구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들이 그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기반의 아주 다양한 인바이러먼트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을 하다 보면 아주 짧게는 수 밀리세컨드의 어플리케이션부터 아주 긴 배치 잡까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번에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observability, 이제 관측성이라고 얘기하거나 관측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네 가지의 주요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그 다음에 매트릭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매트릭과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알림 서비스, 알러트라고 하는데, 알러트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어떤 지연이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싱까지 크게 네 가지 요소로서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들은 뭐 로그 쪽은 엘라스틱 스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트릭은 대표적인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그리고 얼러트도 프로메테우스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싱은 뭐 예거나 집킨 아니면 오픈트레이스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측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방법은 좌측에 보시는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보시는 여러 가지 벤더들의 서비스들을 구입을 하시고 구매를 해서 직접 구성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라파나나 예거 같은 오픈소스들을 활용해서 옵저버빌리티를 활용하는 것이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동적으로 컨테이너들이 생성되고 삭제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다 차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커머셜 서포터를 커머셜 기반으로 하는 이런 프로덕트들은 비용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쿠버네티스 상에서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오픈소스들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러닝커브가 필요로 합니다. 그 러닝커브라고 하면 앞전에도 줄리어스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이 운영자와 개발자들이 숙지를 하고 그것들을 실제 운영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아주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확장성이나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기반을 하는 옵저버빌리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러닝커브가 아주 크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쿼리 랭귀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에코시스템들을 관리하고 매니징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는 파일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리텐션을 확보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는 매트릭만 수집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로그나 트레이싱 같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개의 복수의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실제 운영자들은 내가 현재 어떤 클러스터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여러 개의 동시 작업들로 인해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클러스터를 운영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잡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실제 이 클러스터의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오타 한자, 예를 들어 제가 60초 주기로 어떤 매트릭을 수집한다라는 컨피그를 작성을 했을 때 그거를 H라는 시간 단위로 바꿔서 잘못하게 되면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넥스클리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기본 사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기 위한 SaaS로서 저희는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과 함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거는 매니지드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결국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 확보를 위한 아주 쉽고 그다음에 안정성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메테우스 관련된 에코시스템들을 프로비저닝하고 아주 쉽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의 목표고, 두 번째는 어떠한 클라우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벤더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종속적이지 않게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다른 아까 보셨던 커머셜 솔루션들은 대부분의 사용자의 데이터와 매트릭과 로그들이 다 클라우드 서버,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로, 그리고 벤더가 가지고 있는 저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기본 사상은 모든 데이터는 고객사의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자체 환경에, 자체 네트워크와 자체 인프라 환경에 저장되는 것이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외부로 나갔을 때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걱정들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세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실제 저희 넥스클리퍼 제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원클릭 옵저버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제 사용자는 넥스클리퍼 환경에 들어와서 브라우저와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서 생성되고 제공되는 스크립트 몇 줄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쿠버네티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여러 가지 옵저버빌리티에 관련된 스택들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옵저버빌리티에 관련된 매트릭이나 로그나 트레이싱 정보들을 외부에 있는 넥스클리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존에 별도의 모니터링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뷰라고 하는 저희가 또 하나의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를 이용을 하면 다수의 클러스터에서 발생되는 매트릭 값들을 하나의 글로벌 뷰 클러스터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하나의 환경에서 단일 뷰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글로벌 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다양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릴 부분은 넥스클리퍼를 활용해서 좀 쉽고 빠르게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실제 이따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웹 콘솔에 접속을 하셔서 저희 넥스클리퍼 제품을 프로비저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로깅 관련된 부분, 그것들에 대한 옵저버빌리티 스택을 아주 쉽고 빠르게 편하게 프로비저닝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클리퍼는 오픈소스 스택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밖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넥스클리퍼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아까 에코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벤더의 락인 없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온프레미스에 있는 vSphere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오픈스택,
아니면 애저, AWS, 오라클, 구글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벤더의 제약사항을 조금 추상화시켜서 사용자가 하나의 콘솔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각 벤더들은 그 벤더에서 직접 매니지드 서비스 하는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옵저버빌리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명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실제 애저나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고 하고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본인의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클라우드와 연동을 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가 그 클라우드 안에 저장되는 것은 다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각각의 환경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지만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넥스클리퍼를 활용함에 있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세 번째 밸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 좀 강조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넥스클리퍼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환경에서 봤을 때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운영 방식이 또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컨피그들을 다른 콘솔, 다른 화면, 다른 대시보드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운영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넥스클리퍼를 활용하게 되면 단일 대시보드 환경에서 여러 개의 복수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다수의 환경을 관리할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컨피그레이션 부분인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컨피그레이션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정이 필요했을 때 그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를 재시작해야 되는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 그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가 죽는, 장애가 나는 환경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따 데모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 내용과 조금 유사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네 번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글로벌 뷰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클러스터에 별도 배포가 되는 것이 기본 사상이고요.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클러스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클러스터의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 데이터 저장소, 글로벌 뷰라고 하는 단일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한 곳에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별도의 글로벌 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모니터링을 모니터링한다는 개념으로 프로메테우스 자체 클러스터가 장애가 났을 때 외부에서 그 장애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의 기능들과 피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피처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자는 넥스클리퍼라고 하는 우측에 보시는 웹 콘솔을 통해서 실제 폐쇄된 환경에 있는 클레버와 그리고 웹스톡, 프로베아 같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좌측에 있는 옵저버빌리티 스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비동기 작업들인데요. 이런 비동기 작업들을 관리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중앙에 위치한 클레버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실제 내가 원하는 운영에 관련된 잡을, 타스크를 클레버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그 안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및 관련한 옵저버빌리티 클러스터는 그 잡들을 클레버에게 받아와서 안에서 동작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익스포터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포터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는 실제 저희가 인터넷상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면서 고객사의 클러스터에 직접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익스포터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그다음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뭐 얼러트 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프나 대시보드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단일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익스포터 허브를 만든 기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내부에 운영하는 옵저버빌리티 클러스터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단일 포인트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넥스클리퍼가 가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다양한 커머셜 솔루션들이 오픈 매트릭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넥스클리퍼를 활용을 하시면 그 오픈 매트릭 기반의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과 데이터를 교환하고 전송을 통해서 호환성을 갖출 수 있는, 저희가 상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호환성을 가진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개의 복수의 클러스터를 단일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 보통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데브옵스 팀이나 SRE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많지 않아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아주 조그만 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시는 예시들은 저희가 예시로 실제 측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몇 개 적어봤습니다. 러닝 커브를 좀 기간을 줄여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든지, 그리고 벤더 락인을 줄이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어떤 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저희가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익스포터라고 하는 이제 뒤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고 앞에 줄리어스도 설명을 했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익스포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확장성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RE, 그 다음에 데브옵스 쪽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매트릭 기반으로 하는 운영이 핵심이 될 텐데요. 그런 매트릭 기반으로 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지표 중에는 SLO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어떤 내가 운영을 할 때 우리 부서는 어떤 에러를 뭐 몇 퍼센트 이하로 줄일 거야,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은 우리가 장애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뭐 10분 이내야, 이런 어떤 목표 수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저희 넥스클리퍼와 프로메테우스를 활용을 하셔서 그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T 운영에 필요한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상호환성을 위해서 오픈 매트릭 기반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넥스클리퍼의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현재 이 방송이 이 비디오가 나간 이후에 실제 회원가입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영상을 편집해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대시보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관리부터 운영, 그리고 헬스, 컨피그레이션 관리, 얼러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제 노트북에 도커 데스크탑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저희 제품에서 발생된 이 간단한 스크립트, 한두 줄의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클러스터에 저희 제품이 에이전트가 설치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덕이 배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비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비저닝을 담당하는 오픈소스인데요. 실제 프로비가 클레버에게 명령을 받아서 옵저버빌리티 스택을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포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을 하면 보시다시피 프로메테우스 뭐 언론 매니저라든지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뭐 푸시 게이트웨이, 프롬 렌즈, 프롬 스케일, 타임 스케일, 그래파나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옵저버빌리티 스택들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배포가 완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대시보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와 쿠버네티스에 있는 매트릭 데이터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웹 화면에서 테스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UI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된 클러스터의 다양한 로그나 매트릭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파나 대시보드로 프로비전한 그래파나 대시보드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실제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몇 개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노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클러스터 헬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노드 익스포터에서 추출된 데이터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관련된 매트릭 값들을 가지고 미리 대시보드를 구성해 놓고요.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부분에 가게 되면 저희가 제공한 로키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방금 전에 제가 방금 배포한 지 지금 5분도 안 된 상황인데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로그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포한 클레버 에이전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타스크 로그들에 대한 부분도 이 화면에서 로그와 매트릭을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게 이제 앞전에 그 줄리어스가 얘기했던 프롬 렌즈에 대한 프로덕을 저희가 번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들이라고 하면 결국 기본적인 환경은 저희가 프리 에디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에 대한 고급 기능들은 좀 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에디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전에서도 기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프로메테우스의 쿼리에 관련된 편하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UI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컨피그에 대해서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 이런 컨피그들을 수정을 하는 과정들을 CLI나 아니면 이 아무를 직접 편집을 해서 CLI 환경에서 에디트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 U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마치기 전까지는 실제 클러스터에 이 컨피그를 적용을 하지는 않고요. 테스트가 완료되고 이 테스트에는 프롬 테스트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서 린트 체크라든지 아니면 문법 체크라든지 쿠버네티스 컴퓨터가 이런 하위에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대한 존재 유무를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저희가 출력을 해주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임시로 저장된 이 컨피그레이션을 실제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에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로드를 하는 과정을 UI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뉴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글로벌 뷰 설치하는 부분도 단순합니다. 실제 제가 지금 데모하고자 하는 환경은 별도의 리눅스 환경에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쿠버네티스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리눅스만 깔린 인스턴스에 이런 옵션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뷰를 생성하는 여기 보시면 check if your LOD have installed Kubernetes라고 해서 쿠버네티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게 저희가 옵션으로 받아서 쿠버네티스를 설치 않은 환경에서도 글로벌 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아무런 큐브실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거기에 저희가 글로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K3S라고 하는 경량화된 쿠버네티스를 먼저 배포를 하고 그 위에 저희 제품을 배포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진행을 쭉 하게 되면 동일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옵저버빌리티 스택을 배포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뭐 매트릭 옵스라든지 매트릭 같은 에코시스템까지 배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된 이후에는 실제 글로벌 뷰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미리 배포를 했고, 두 번째는 글로벌 뷰 클러스터를 배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글로벌 뷰 클러스터를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뷰 대시보드에 이제 접속하는 모습이고요. 아까와 동일한 대시보드는 아니고, 보시면 별도의 저희가 글로벌 뷰 대시보드인데, 실제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도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클러스터 이외에도 글로벌 뷰 클러스터가 하나 더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글로벌 뷰 매트릭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날려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하드웨어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미리 구성해 놓은 vSphere 기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노드 4개짜리. 그 4개짜리 노드에 다양한 옵션으로 해서 그 스토리지 클래스를 입력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볼륨 사이즈를 미리 조정하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클러스에 대한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을 프로비저닝 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을 하고요. 패스워드는 이제 미리 어드민으로 설정을 했고, 그거를 신규 저희가 만들어 놓은 vSphere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4개짜리 노드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도 없는 기본적인 클러스터 환경에 저희가 이번에 만든 신규 넥스클리퍼 스택을 배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배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과정으로 프로비가 여러 가지 옵저비빌리티 스택을 배포를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 배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금 제가 배포한 vSphere 기반의 클러스터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여러 개가 보이긴 하는데, 네, 보시면, 네, 잠시만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금 저희가 배포한 4개의 노드의 클러스터의 하드웨어 모니터링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뷰 대시보드로 가게 되면 실제 하나의 그 저장소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이 누적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글로벌 뷰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제가 로컬 랩탑에다 설치한 도커 데스크탑, 그리고 K8s에 대한 여러 노드들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하나의 쿼리를 통해 구현을 미리 해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또 개발 진행 중인 클레버라고 하는 오픈소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저희 앞에 저희 CTO님께서 메인테인을 하고 지금 직접 진행을 하시는 오픈소스인데, 이제 클레버라고 하는 엔진을 저희가 넥스클리퍼 제품에 탑재를 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도 있지만, 이 클레버라고 하는 자체가 원격에 있는 비동기 방식의 리모트 타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서비스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에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지원하는 범위는 쿠버네티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베어메탈, 랩탑까지도 커버리지를 포함하는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클레버라고 하는 오픈소스와 프로비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 내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인더스트리에도 기본적으로 옵저버빌리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메테우스와 쿠버네티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 매니지하고 운영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넥스클리퍼가 가져가려고 하는 기본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쭉 전달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 서포트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